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보고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례가 없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 제가 한 30년 넘게 주식을 했지만요. 오늘 같은 시장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요. 빠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제가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거래수가요 마이너스 1.67%, 2,592포인트입니다. 2,600이 깨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4.18%, 900포인트입니다. 정확히. 그렇지만 4.1%라는 거는요. 종합지수가 4% 넘게 빠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하락폭이 대단히 컸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락폭이 큰 게 아니고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장이다. 아마 기록적인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증시사상 거래대금 측면에서요. 오늘 거래소가 하루에 36조가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증시에서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거래대금이 거래소 시장에서만 36조가 거래된 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예전에 아주 강한 장에서는 20조가 넘어간 적은 있지만 36조가 된 거는 처음이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그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시장이었다 말씀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26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소 거래량이 한 3배가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유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요 4개 종목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위아래 등락폭도 평균적으로 30% 넘게 이렇게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 꼭지에서 샀으면 오늘 하루에 한 30%가 이렇게 손해가 나기도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종가도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요. 오늘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 시황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앞이 고점인데요. 이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2650포인트, 여기가 이제 앞에 상투였는데, 앞에 꼭지였는데요. 6월 12일 날, 이번에 이제 거기까지 한 10포인트 차이로 육박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44포인트가 빠져서 2592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고점을 넘기기 직전에 주저앉은 모습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요, 요 쇼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40포인트 빠졌는데 내일 40포인트 오르고 이런 장은 제가 보기에 당분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다는 것은 이제 거래 상투라는 말도 있죠. 시장의 에너지를 오늘 하루에 다 소진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가 많은 것은 오늘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21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직 21선은 안 깨지고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21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습니다. 21선 위에만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대로 매매에서 수익이 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한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한다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요 21선 위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오늘 워낙 아침 동시효과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1선에서 하락이 저지가 됐다. 요만큼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분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분봉을 보면요, 여기서 급락세가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때가 1시부터 한 2시 사이에 대단히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누군가는 시장에서 아침에 한번 팔고 다시 조금 튀어 올라오자 오후에 대량으로 갔다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저가에다 이렇게 받쳐놓은 그런 엄청난 물량을 거기에다가 물건을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원 없이 물량을 떠넘기고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팔자 우위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거래량 보시면 아침에 대량 거래, 1시쯤에 대량 거래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사신 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 텐데요, 혹시라도 팔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좀 팔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련을 갖다가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합지수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따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낙폭이 오늘 4%가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훨씬 더 컸죠. 코스닥은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냈다가 그 앞에 고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쇼킹하게 이렇게 빠졌다. 코스닥에서 오늘 훨씬 더 아프게 물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신 분들은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샀더라도 크고 작고 그 차이지 다들 손해가 막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닥도 하나 우리가 희망적인 걸 찾아보자고 그러면요, 요 21선 이렇게 생명선 위에 음봉이 나긴 났지만 아직은 21선이 깨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게 희망적인 부분이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봉 보시면 이렇습니다. 코스닥은 더 살벌하게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1시부터 한 2시 사이죠. 그러다 다시 좀 튀어오르자 다시 얻어맞았습니다. 이거는 말이 설명 없죠. 말이 필요가 없죠. 누군가는 팔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익이 많이 났던 물량이 오늘 대거 출회가 됐다. 아마 오늘 하루에 다 못 팔았다고 그러면 다시 반등했을 때 또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이 아니고 개인들 물량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라는 게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겠죠.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데 최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가격을 20% 플러스에서 10% 마이너스까지 가격대를 밀면서 팔아도 워낙에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 1번 보면요, 이렇게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팔아도 수익이 많이 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보여드리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9,9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를 9,4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포스코 그룹 주식들이 대부분을 한 절반은 차지하지 않나. 개인들이 오늘 그쪽으로 강하게 매수 우위를 했고 외국인들은 거기다 대량 매물을 이렇게 주지 않았나. 제가 요거 지나고 나서 개별 종목에서 포스코 그룹 주식들도 조금 그 수급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8,6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개인들이 6,0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정반대죠. 이것도 굳이 이제 설명하자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그동안에 공매도 해놓은 것들 환매수를 이렇게 많이 한 것 같고요. 아마 절반 이상은 그건 것 같고요. 개인들은 또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은 제가 경험한 한 30년 동안의 증시 그 히스토리에서요,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나왔다. 기록적인 수치들이 많이 나왔다. 거래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특별하다.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면에서도 이런 시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예탁금입니다. 고객예탁금이 54조 1000억입니다. 어제 54조였는데요. 대략 최근 한 3, 4조 정도가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왔죠. 시장이 특히 그 주도주들 급등한 것에 비하면 개인들 자금이 그렇게 크게 유입된 건 아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눈치 보기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객예탁금이라는 건 후행성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나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좀 유입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돈이 좀 유입이 될 듯 하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19조 지금 9천억인데요. 20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다. 미수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죠. 최근에 미수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5,300억인데요. 한 두 달 동안 미수가 이렇게 안 꺼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수하신 분들이 아마 좀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주도주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요. 주도주가 아니라고 그러면 미수에서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상당히 오늘 만약에 배터리 소재지 쪽으로 미수를 찌르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의 한 두세 배 들어갔다고 그러면 오늘 하루에 아마 깡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높게 샀으면. 미수도 오늘 하루에 한 두세 배 들어갔다고 그러면 높게 샀다고 그러면 하루에 원금이 다 날아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에 30%가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오늘 시장은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좀 기록적인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은 이제 우리하고 달리 좀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우가 이런 모습입니다. 0.08%인데요. 모양이 굉장히 좋죠. 다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요. 0.61 좀 주춤했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조정 분위기죠. S&P 500도 0.28 추세로 봤을 때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7%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조정받다가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니케이가 마이너스 0.04% 보합 수준이죠. 대만이 마이너스 0.21% 대만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하고는 상당히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이 플러스 0.13%, 프랑스 마이너스 0.16%, 상해가 마이너스 0.43%, 항생 홍콩 지수가 마이너스 0.4%. 보시다시피 해외 시장은 우리 시장과는 달리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이 덤덤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요 전례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종목을 말씀드려도 아마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손실률은 비슷할 것 같아요. 대체로 한 3%에서 5% 정도 주도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큰 주식들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 평균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빠졌기 때문에요. 대충 4%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래프로 보게 되면 그래프 모양들이 다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이제 오늘 어쨌든 중심 종목이 어제도 그랬지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 네 종목이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또 이 네 종목 거래대금이 거의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네 종목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위아래로 춤을 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보면요. 먼저 수급을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110만 주 매도 우회했습니다. 개인이 120만 주를 매수 우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공매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어제도 200만 주 팔았고 그제 100만 주 팔았고
오늘 110만 주 팔았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오늘 120만 주 사고 어제 그제 한 300만 주 사고 그래서 다 받아줬습니다. 개인들이. 기관들은 중립을 지켰고요. 어제 그제 사신 분들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그제 사신 분들은 좀 이익이 났을 것 같고요. 어제 조금 높게 사신 분들,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고점이 16%까지 갔었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8%, 종가가 마이너스 4%거든요. 대략 한 20% 정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좀 손해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포스코 그룹 주식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믿을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은요. 기업 내용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룹 규모 자체가 포스코는 좀 크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동안의 상승폭도 조금 더 적었죠. 그래서 조금 더 낫기는 하다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물량이 근 한 500만 주 넘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개인들이 샀거든요. 이 사람들이 크든 작든 이렇게 좀 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물량 때문에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도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수급에서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 보면 이렇게 위에 긴 꼬리가 이렇게 남겼죠. 이런 긴 꼬리는 윗꼬리는요 꼭지 신호입니다. 꼭지 신호인데 이렇게 길면 길수록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요 오늘 최근에 사신 분들 조금 올라올 때 물량을 좀 줄이든지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5만 4천 주 팔았고 개인들이 5만 주 산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퓨처엠은.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보면은요. 에코프로도 보면은 오늘 19% 최고가가 됐고 최저가가 12%입니다. 그러니까 32% 정도가 위아래로 변동폭을 보였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5%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신 분들 또 어제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전부 오늘 이렇게 손해가 나 있을 텐데요. 수급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조금 다르죠. 외국인들이 오늘 10만 주 샀고 어제는 30만 주 샀고 10만 주, 10만 주 최근 한 60만 주 넘게 이렇게 에코프로 외국인들이 매수 의뢰했습니다. 이게 전부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이 공매도 환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팔아놨던 것들 워낙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매수해서 되갚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고를 보니까요 170만 주 공매도 잔고가 지금 100만 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됐는데 여기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에서 정확하게 그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대부분이 외국인들 환매수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ELW라고 그래서요. 주식 워런트 증권 ELW 콜이 좀 들어온 것 같다 외국인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100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콜이니까. 그러면 지금 120만 원인데 이게 150만 원이 가더라도 그 시점에서 100만 원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그런 걸 걸어놨을 경우에는 공매도 해놓은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손해율이 그 가격대에서 100만 원에서 이렇게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에. 그래서 공매도를 손해율을 거기서 이제 픽스 시켜놓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대차 잔고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390만 주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한 440만 주 정도인데요.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390만 주라는 거는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도 공매도가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26%가 올랐다가
최저가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가 위아래로 변동폭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1.52%니까 최저가 대비해서는 좀 돌리고는 끝났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 긴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얻어맞았다.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 긴 꼬리 안에 이렇게 아마 물려서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만 아니고 다 비슷하죠, 그래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물린 물량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는 좀 탄력 있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마음껏 넘기고 도망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덜 팔았다고 그러면 좀 반등하면서 조금 다시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 네 종목이 전례 없던 그런 그 변동폭을 보였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파악을 잘 해야 또 빠진다고 그래서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래소 거래대금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 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인 것 같아요. 36조. 그 다음에 코스닥이 26조. 그러면 60조가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증권사들 거래대금 관련해서 한 10조가 넘어가면요. 양시장 합쳐서 증권사 그 수수료 수입이 BEP가 똔똔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자는 아니다. 이제 이랬습니다. 오늘 60조 넘어갔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하루 수수료 수입이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아주 특이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가 30조가 넘었고 코스닥이 20조가 넘어갔는데요. 그 거래량의 대부분이요. 제가 거래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요. 오늘 거래대금이 3조 6천억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록일 겁니다. 퓨처엠이 3조 7천억입니다. 에코프로가요 4조입니다. 에코프로 BM이 5조 5천억입니다. 대단하죠? 보통 평균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약세장에서는 거래소 같은 게 한 5조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이요. 근데 오늘 종목 하나당 한 5조가량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올인을 했는지 아마 그 감을 잡으실 겁니다.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쫓아가신 분들은 아마 손해가 많을 텐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팔 기회가 오면 조금 팔아주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등은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급등주가 이제 급등을 마무리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나 보면요, 대체로 거의 아마 예외 없을 겁니다. 급등주들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요, 급등한 후에 한 3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가 한 2년 전에 지금 에코프로하고 비슷하게 한 10배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17만 3천 원까지 갔었네요. 2021년 6월 21일 날. 근데 1차 하락이 여기까지죠. 이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하락에서 대충 한 30% 되죠. 한 5만 원 정도 빠졌으니까요. 근데 1차 하락에서 이렇게 약간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2차 하락이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한 9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져줬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모든 주식이요.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단번에 한 번 빠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팔 기회를 줍니다. 이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고 이렇게 모양이 어느 종목이나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르고 접었죠. 또 오르고 접었죠.
오르고 접었죠. 그러죠? 빠질 때도 이렇게 톱니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반등했을 때 종목이 한번 급락을 하면 그때 첫 음봉에 장대 음봉에다 주는 게 맞다. 여기 나오네요. 카카오도 연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요 장대 음봉의 의미가요, 대량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주도 세력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원 없이 떠넘기고 간 그런 모양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하고 좀 다른 거는요, 카카오는 이렇게 조금 신호를 줬습니다.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신호를 줬습니다. 살짝 올린 듯 하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음봉을 내면서 한 큐에 시장에서 물건을 떠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2020년에 지금 에코프로나 2021년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온 국민들이 열광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12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러죠? 요게 이제 급등 구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하락이 1차가 얼마까지 갔냐고 그러면 37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여기도 정확하게 한 30% 정도 빠졌죠. 그러다 다시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2차 이렇게 하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4만 원까지 왔으니까 한 3배 빠졌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급등한 주식들은 조정을 30% 정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서도 좀 이렇게 눈여겨볼 게 보이네요. 요 길쭉한 음봉 보이시죠? 이렇게 길쭉한 음봉이라는 거는 아침 시세 대비 종가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쇼킹하게 빠졌네요. 최근 오늘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음봉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재미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실비실 이제 빠졌느냐 했을 때는요, 여기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주 세력들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물건을 다 주고 나서는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푼돈으로 올리는 거 가지고는 이런 큰 주식은 올리기가 힘들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얻어맞은 거는 이제 공매도 외국인들, 1조 넘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뭐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또 그 투자자들 이렇게 또 클럽도 만들고 그래서 항의하고 그랬지만요, 또 정치권에까지 이게 이제 비화가 돼서 국회에서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없앤다,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카카오나 셀트리온 두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급등 후에 반드시 30% 조정이 온다. 근데 한 번 오지 않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온다. 그 다음에 음봉이 저렇게 길쭉하게 꼭지에서 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거기에서 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높게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는데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한 2, 3년 기다리죠. 이제 그 동안에 개인들이 그 물량들을 끌어안고 한 2, 3년 동안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좋은 주식을 높게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다. 물렸다 싶으면 반등할 때 그냥 주고 나오는 게 최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배씩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요, 한 5년, 10년 후에 실적을 미리 앞당겨서 1년에 이렇게 다 반영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년 동안 다 그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한 3, 4년 동안은 좀 굶어야 된다는 얘기죠. 5년, 10년 거를 미리 이렇게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1년에 다 올렸으면 한 2, 3년 동안은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투에서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주세력이 빠져나갔다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요, 반등이 될 때, 반등이 안 되더라도 물량을 줄이거나 빠져나와야 된다. 잘못하면 한 2, 3년 동안 남들이 다 먹고 이렇게 뱉어놓은 거를
받아가지고 끌어안고 2, 3년 동안 아까운 돈을 끌어안고 이렇게 고생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제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카카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예전에 카카오나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60조가량 됐는데요. 양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상투에서 많이 물렸을지 아마 이 후유증이 굉장히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행히 밑에서 사서 아직도 이익이 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제 오늘 가장 거래가 많았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 기회가 되면 조금 이렇게 팔고 나오시는 게 좋더라.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장황하게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그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요.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종목을 두드려봐도 지금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금 특이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 이렇게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한 종목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중공업 220만 주 산 게 조금 눈에 띄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면서 좋아 보이더라. 그래도 오늘 한 1.5% 빠졌는데요. 이 정도는 좀 약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대덕전자 13만 주 산 거가 좀 눈에 띄고요. SPG 4만 1000주 매수 우위, KH바텍 6만 7000주 매수 우위, 그 다음에 대한항공 20만 주 매수 우위, 그러죠. 에코프로 BM 62만 주 매수 우위는 공매도 환매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JLK AI 인공지능 그 의료기기 업체죠. 그때 이것도 오늘 7.8%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84,000주 사줬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조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 알체라도 오늘 한 10만 주 외국인들이 들어왔네요. 알체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그래서 7.8%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많이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애초에 그 종목을 살 때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좋다든가 그래프가 좋다든가 뭐가 아무튼 성장성이 뛰어나다든가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인정할 만하다 싶으면요. 오늘 하락폭이 컸더라도 그래프가 무너졌더라도요. 팔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은요. 오늘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바로 이렇게 좀 반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삼아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많았던 종목 위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시장은 조금 반등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